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이범은씨 기술지원부입니다. 오늘은 3장 솔리드웍스 기초 파트 모델링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기초적인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스케치를 해줄 거고요. 스케치를 하기에 앞서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돌출 컷이나 필렛 같은 기능 알려드릴 거고요. 구멍 가공 마법사 이용해서 구멍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 쪽에 있는 되돌아가기 편집 도구 이용해서 어떠한 설계의 변경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계 순서의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모든 개념들을 예제 한번 같이 모델링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다 만들어진 모델링을 저런 가상의 세 면이 있는 박스에 위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위치를 시켜야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러한 형상의 파트를 같이 작업을 해볼 건데 저 파트 자체는 한 번에 만들 수는 없고 아래에 있는 평평한 면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세로로 세워져 있는 저 돔 형태의 덩어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에 있는 플레이트, 베이스가 되는 이 부분을 먼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돔 형태의 파트를 생성을 해줄 거고요. 컷 돌출 기능 사용해서 어떤 파트의 살 빼기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렛이라는 기능 이용해서 모서리 쪽에 반경값을 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구멍 가공 마법사 기능 이용해서 올바른 치수와 올바른 위치에 구멍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웍스를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세문서에 새 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PPT에서 보여드렸던 파트를 모델링하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아랫면에 있는 베이스 부분을 먼저 설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베이스 형상이 되는 스케치는 아까 그 3면이 있었던 박스에 위치를 시켰을 때 정면, 윗면, 우측면 세 면 중에서 윗면에 사각형을 그려서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깊이값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 탭에 가셔서 사각형 스케치를 해줄 건데 교재 스케치를 보시면 사각형의 한쪽이 원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의 유형 중에서도 중심으로부터 사각형을 생성하는 사각형보다는 코너 사각형, 한쪽 끝점과 다른 한쪽 끝점을 이용해서 스케치하게 되는 코너 사각형 선택을 해줄 거고요. 세 평면 중에 가장 적합한 평면은 윗면이 될 거기 때문에 윗면을 클릭해 줄게요. 현재 참조 좌표계는 등각보기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윗면에 수직으로 보고 스케치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컨트롤 8번 수직 보기에서 좌표계가 윗면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사각형의 한쪽 끝은 원점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원점으로 잡고 자동으로 노란색으로 지금 구속 조건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안내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점을 클릭해 줄 거고요. 대강 비슷한 모양이 나오도록 이 정도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쪽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ESC 누르셔서 사각형 스케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웍스는 대강 그리고 치수를 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스케치에 디테일한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치수를 적용하는 방법은 스케치 탭에 있는 지능형 치수 아이콘 눌러보실게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125입니다. 치수를 찍고 수정창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치수를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125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125mm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 40mm이고요. 자, 지금 사각형의 한쪽 점을 일치시켜 주었고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모두 정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스케치가 완전히 검정색으로 완전 정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에 두께값을 주도록 할게요. 피처 탭에 가시면 돌출 보스 베이스 아이콘 있고요. 아이콘 선택해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스케치가 이거이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미리 보기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태는 블라인드 형태로 둘 거고요. 생성하고자 하는 깊이값은 10mm
그대로 돌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V 체크하고 나가면 두께값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베이스에 준하는 플레이트 파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세로로 세워져 있는 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먼저 평면을 지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면, 윗면, 우측면의 기본적인 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면도 있지만 이 3D 형상의 평평한 면을 잡고 스케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 돔 형상을 이 평평한 지오메트리 형상 중 한 면을 잡고 그릴 거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의 앞면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면을 선택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앞면 우클릭을 해보실게요. 이 앞면 클릭해보시면 이러한 도구 모음들이 뜨고요. 이 중에서 스케치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케치에 연필 붙은 스케치 편집이 아니라 스케치에 별이 붙은 새 스케치 눌러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스케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조작표에는 등각보기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직으로 보고 스케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8번 눌러보시면 내가 선택한 면이 수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부분에 스케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케치 탭으로 가셔서 선 스케치 들어가 보실게요. 현재 이면을 기준으로 스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스케치를 하시면 되세요. 대강 모양을 그려줄 건데 일단 한쪽은 수직선이고요. 돔 형상을 그려줄 거예요. 돔 형상을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리시고 원 스케치 들어가셔서 원을 그리셔도 되고요. 또는 저처럼 한 번에 스케치를 끝내고 싶으시면 여기서 그냥 나가게 되면 계속 직선이 그려져요. 나갔던 스케치를 다시 이 점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보내게 되면 이 선은 이제 직선이 아니라 어떤 홀을 그리는 선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돔 형태는 반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그렸던 저 점과 내가 두 번째로 그릴 점을 같은 선상에 있게끔 이 점선을 이용해서 위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로 쭉 내리면 다시 수직선이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이 상태는 열린 스케치이기 때문에 안이 저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피처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스케치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케치 완료하셨으면 ESC 눌러서 종료해 볼게요. 자, 여기서 디테일한 치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의 R값은 20이고요. 베이스의 한 모서리와 이 돔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는 50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점과 플레이트의 가로 길이 사이의 높이 값은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치수를 설정을 해주니까 검정색으로 완전 정의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안쪽이 음영으로 표시된 걸 보니까 이거는 완전한 패곡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서도 피처 탭으로 가셔서 돌출보스 베이스 들어가 보실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화살표 방향이 어디 쪽인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뷰 방향을 살짝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피처 생성의 방향이 교재와 달라요. 교재에서는 피처가 저 반대쪽으로 생성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그래픽상에서는 지금 앞쪽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 웍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방향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두께값을 주고 싶기 때문에 블라인드 형태 앞에 있는 반대 방향 아이콘 눌러서 방향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깊이값은 10mm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얼추 비슷한 모양의 형상이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스케치에 두께값을 주는 어떤 플러스 형태의 돌출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떠한 덩어리에 살을 빼는 작업인 컷 돌출 기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먼저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그 스케치대로 컷이 진행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을 하나 잡아줄 거예요. 평면은 이 지오메트리의 평평한 이 면을 잡고 새 스케치 들어갈 건데요. 새 스케치 들어간 상황에서 컨트롤 8번 눌러서 좀 더 스케치하기 편하도록 수직으로 맞춰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스케치 똑같이 그려줄 건데 똑같이 코너 사각형 선택해서 대강 그려줄게요. 이 정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치수 값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사각형의 높이 값이 3mm다 라고 하는 치수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정보들은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완전 정의가 된 상태로 컷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돌출 아이콘은 피처 탭에 가시면 이쪽 돌출 컷이라고 하는 아이콘, 이 아이콘 사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컷 눌러보시면 지금 이 스케치 상황에서 돌출 컷을 했기 때문에 이 스케치에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방향은 우리가 설정한 반대쪽 방향 맞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어떠한 깊이 값을 주는 방식으로 돌출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플레이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 치수를 설정을 해줘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이 플레이트의 형상이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트의 세로 길이가 더 길어진다든지 했었을 때 이 컷 돌출 기능이 얘가 늘어나는 만큼 똑같이 여기까지 컷이 되게 되려면 이렇게 치수로 지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어떠한 조건을 주는 방식으로 걸어주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야 이 플레이트의 세로 거리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 컷 돌출도 함께 적용이 되는 그러한 편한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라 관통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어서 이 부분이 항상 관통이 되게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지금 돌출 기능 써봤고요. 그 다음에 컷 기능도 사용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이 돔 형태 가운데에 생성이 되어 있는 구멍을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 스케치 탭에 가셔가지고 원 스케치해서 방금 알려드렸던 컷 기능 사용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 구멍에 대한 속성을 적용시키고 싶다면 피처 탭에 있는 구멍 가공 마법사 기능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멍 가공 마법사로 이용해서 구멍이 생성된 것들은 도면에 가셨을 때 구멍 속성 표시기라는 기능에 의해서 그 속성들이 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구멍 가공 마법사 아이콘 선택해 보실게요. 왼쪽에 이러한 속성 탭이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총 두 가지의 탭이 있습니다. 유형 탭과 위치 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형 탭을 보고 넘어갈게요. 유형 탭에서는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구멍과 같은 구멍 유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규격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규격들은 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교재 규격대로 선택을 해줄 건데 표준 규격은 안시 미터법으로 바꿔줄 거고요. 유형은 카운터 보어 유형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형 탭 내려보시면 육각 볼트 있습니다. 육각 볼트 선택해 줄 거고요. 구멍 크기는 M8mm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침 조건은 관통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구멍들의 스펙을 지정을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위치 탭으로 가실게요. 자, 위치 탭으로 가게 되면 구멍을 위치시킬 면을 선택을 합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면에 구멍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면을 먼저 클릭해 줄 거고요. 면이 클릭이 되면 마우스 커서 자체가 이러한 구멍으로 변경이 됩니다.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컨트롤 8번에서 수직으로 봐줄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가 이 돔의 중심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원호의 모서리 쪽을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이 중간에 중심점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심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노란색으로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안내가 됩니다. 그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구멍은 생성이 될 거라고 미리 보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만 구멍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V 체크하실게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구멍이 생성이 되었고 그래픽 화면 빈 곳을 클릭해 주시면 이 스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히스토리에 보시면 구멍 가공 마법사로 생성한 구멍이 히스토리에 기록이 되고요. 이 부분에 화살표를 내려보면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자, 위에 있는 보스 돌출이나 컷 돌출 화살표 내려보면 스케치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구멍 가공 마법사만 스케치를 두 개 갖고 있는 이유는 이 구멍 가공 마법사를 작성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정보값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유형, 하나는 위치. 그래서 각각 그것에 대한 정보값들이고요.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위치시켰던 구멍의 위치점에 대한 정보가 지금 스케치 4번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 카운터 보어 그리고 관통 이러한 조건들을 넣었던 구멍의 유형 부분이 이 스케치 5번에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편집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 한번 나가 보실게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구멍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유형의 구멍들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각 모서리에 알값을 주어서 둥글게 표현을 시키는 필렛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은 피처에도 있고 스케치에도 있습니다. 피처에 있는 필렛은 이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피처에 있는 필렛 기능은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서리가 포함된 그 부분에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는 두 면이 둥글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탭에 가시면 스케치 필렛이라고 하는 필렛 스케치가 따로 있습니다. 필렛 스케치는 이미 만들어진 두 모서리, 예를 들면 수직으로 형성된, 예를 들어 직각으로 형성된 두 선에 R값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필렛에서는 수립 평면에 있는 스케치 필렛에서는 두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피처 탭에 있는 필렛 기능은 그냥 하나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그 두 면의 R값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3D 형상의 필렛 값을 줄 거기 때문에 피처 탭에 있는 필렛 아이콘 선택을 해볼 거고요. 하늘색으로 표현된 필렛탈 항목이라고 하는 셀렉 박스에 내가 적용시킬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이 반경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만큼의 R값을 줄 건지를 명시를 시켜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어느 부분을 필렛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은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모서리 요소들을 선택을 해줄게요. 총 6개 선택을 해줄 거고요. 반경값은 8mm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V 체크 해보실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각져 있던 모서리가 내가 지정한 만큼의 R값만큼 둥글게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돔 부분에 필렛 값을 줄 건데 반경값은 3m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 들어가셔서
이 두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경값은 3mm입니다. 자, 교재에서 보면 지금 이 테두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3mm라는 필렛을 해야 해요. 근데 제가 방금 이 필렛 2번에서 두 가지 요소만 선택을 해서 필렛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렛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반경값이 같다면 기존에 생성했던 필렛 선택을 하셔서 피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설정했던 값 그대로 들어와지게 되고요. 이 셀렉 박스에 이 면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면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모서리들이 다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체크하고 나가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어느 정도 교재와 비슷한 모양의 파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누르신 다음에 정면 선택해서 앞면으로 한번 봐줄게요. 아까 제가 스케치를 하는 와중에 한 가지 불완전 정의된 상태에서 피처를 생성했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컷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드렸던 이 사각형이에요. 제가 아까 이 사각형 스케치를 할 때 이 사각형 스케치가 불완전 정의된 상태로 컷 돌출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컷 돌출 아래에 있는 이 스케치이고요. 이 스케치의 불완전 정의된 부분을 모델링이 완성된 다음에 정의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컷 돌출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해보시면 스케치 편집 아이콘이 있으실 거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보기 편하게 컨트롤 8번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정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로 늘리는 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줄 건데 이 부분을 치수로 고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구속 조건으로 고정을 시켜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항상 일직선으로 위치시키고 싶다라는 조건을 주게 되면 내가 이 돔의 반경값이 늘어나건 줄어들던 이 아래에 있는 컷의 이 한쪽 모서리는 항상 이 돔의 한쪽 모서리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모서리와 이 한쪽 모서리를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에 활성화된 조건 중에서는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줄 거예요. V체크하고 나가시면 이쪽이 지금 파란색 스케치에서 검정색 스케치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모두 변경하셨으면 스케치 나가기 버튼 있습니다. 스케치 나가기 버튼 눌러서 한번 나가보실게요. 피처 형상에서도 이 스케치가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교재에 보시면 플레이트 부분에 한쪽과 한쪽에 구멍을 생성하는 작업을 빠뜨린 거예요. 이 면을 잡고 수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필렛이 들어간 상태에서 구멍을 생성하고 그 구멍의 위치를 잡아주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돌아가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필렛을 주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에서 구멍을 생성을 하고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왼쪽 히스토리 탭에 보시면 맨 아래에 이런 파란 색깔의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마우스 커서가 손 모양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클릭해서 위아래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까지 가능해요. 이 위에는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히스토리 부분에서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구멍 뚫는 작업을 필렛 전후로 되돌려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필렛 작업 위로 올려줄게요. 이만큼.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필렛 1, 2는 회색으로 실행이 억제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필렛을 적용하지 않은 것처럼 모델링이 되돌아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구멍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기능은 구멍가공 마법사로 들어가실 거고요. 자, 구멍가공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 유형을 선택을 하고 위치를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윗면에 구멍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 윗면에다가 점 스케치를 먼저 해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윗면에 컨트롤 8번 수직으로 보시고요. 스케치 탭에 가시면 여기 점 스케치 있습니다. 점 스케치 눌러서 대강 여기 찍어줄게요. 그리고 지능형 치수 이용해서 디테일한 치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파란색이었던 점이 검정색으로 완전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나가보실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점 스케치가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처 탭에 가시면 구멍가공 마법사 선택을 해줄 거고요. 구멍 유형을 먼저 정해줄게요. 유형은 그냥 일반 구멍이고요. 단시 미터, 그리고 유형은 드릴 크기입니다. 크기는 427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 조건은 관통으로 줄 거고요. 위치를 잡아줄 건데 위치는 아까 제가 그려놓았던 이 점 스케치가 되겠죠. 먼저 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 윗면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우스가 구멍 형상으로 바뀝니다. 아까 그려놓았던 점 스케치 두 부분 선택을 해주고 V체크하고 나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멍을 설정을 해줬으면 아까 제가 되돌아가기 바를 이용해서 필렛 이전 시점으로 돌렸었던 부분을 다시 현 시점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되돌아가기 바를 이용해서 그냥 쭉 내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 생성된 구멍에서 바로 다음 작업이 필렛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던 구멍에도 지금 필렛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어떤 기초적인 파트 모델링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은 만들어진 이 모델링에 어떤 표현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픽 화면 상단에 보시면 빠른 보기 도구 모음이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이 연필 붙어 있는 알록달록한 공 모양은 이 모델링한 이 파트에 적용될 표현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 모양의 연필이 붙어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열려있는 파트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로 내리시면 내가 어떤 색상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색상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색상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내가 클릭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 이 아래에 있는 색상의 어떤 구체적인 값들을 넣어줘도 됩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V체크하고 나가시면 지금 그래픽 화면상에서 3D 지오메트리의 색상이 변경된 것도 보일 거고요. 왼쪽 히스토리 부분에 5번째 탭에 있는 디스플레이 매니저로 가시면 내가 방금 넣었던 색상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파트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 통해서 어떤 파트의 살 빼기 그리고 살 붙이기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링 순서가 히스토리 내에서 모저 관계가 성립이 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칭과 구배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